이번 시간에는 열상 환자의 주의사항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상처가 깊을 때는 다친 부위에 배농관을 삽입하게 되는데, 배농관이라는 것은 사진에서 보는 이제 빨대 같은 관이에요. 근데 이 빨대 같은 관을 통해서 피나 고름 같은 게 나오게 하거든요, 일부러. 이게 나와야 나중에 감염이 되지 않고 붓기가 적게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 배농관을 하루에서 3일 정도 보통 유지를 하고, 감염이 되지 않으면 하루에서 3일 뒤에 제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심한 감염이 있을 경우에는 예를 들면은 화상을 입었다거나 이물질에 의해서 상처 부분이 감염이 있거나 동물이 이렇게 무는 교상 같은 게 있으면은 지연봉합이 필요할 수 있어요. 지연봉합이라는 게 입원 치료를 해서 보통 항생제를 하루 이틀 정도 맞고 환부를 깨끗하게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필요에 따라서 이제 꼬매는 봉합이 지연봉합이에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열상 부위를 소독함에 있어서 얼굴 바깥이랑 얼굴 안을 따로따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얼굴 바깥은 가급적이면 매일 소독하시는 게 좋아요. 우선은 이제 병원에서는 하루 이틀 정도는 매일 오셔서 소독을 받고, 병원을 이제 매일 올 수 없는 상황이 되거나 아니면 이제 환부가 좀 깨끗하면은 자가 드레싱을 하게 되는데, 자가 드레싱 하는 방법은 다음 영상에서 직접 모형을 통해서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일단 얼굴 바깥쪽을 소독을 할 때는 실을 빼기 전하고 빼고 나서가 이제 주의사항이 다른데, 새살을 돋게 하는 연고를 먼저 발라줘요. 병원에서는 버물린이라고 하는 연고들도 있는데 그런 거를 바르고 환부를 깨끗하고 촉촉하게 만들어주는 수분 드레싱을 하게 돼요. 그렇게 해야 이제 살이 잘 차고 조직이 재생이 잘 되거든요. 찰과상이 옅은 경우에는 진물이 많이 안 나오면 듀오돔이라고 하는 거를 이틀에 한 번씩 갈아주시면 되고, 진물이 많이 나오는 깊은 찰과상인 경우에는 폼 드레싱이라고 하는데, 두꺼운 폼으로 된 이제 뭐 레디폼이나 이런 게 있는데 그걸 덮어줘서 삼출물이 제거될 때까지 드레싱을 하고 그 이후에 다시 듀오덤으로 교체를 하시면 돼요. 마찬가지로 한 이틀에 한 번씩 바꾸시면 되고, 봉합살을 제거하고 나면 이제 흉터를 안 생기게 관리를 잘 하는 게 중요한데, 흉터를 줄이는 제품들이 있어요.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적용을 하고 반드시 다친 부분을 햇볕에 노출되지 않게 테이프 같은 걸로 덮어주시는 게 좋아요. 3개월이 지나고 나서도 자외선 차단 제품을 꼼꼼하게 잘 발라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구강 내에는 일반적으로는 매일 소독이 필요한 건 아니고 양치질 잘하고 식염수 같은 걸로 깨끗하게 잘 헹구시면 됩니다. 네 번째는 외상 부위의 붓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얼음찜질을 이틀 동안 시행하시는 게 좋은데, 얼음찜질을 하실 때는 10분에서 15분 정도 외상 부위에 대고 계시다가 5분에서 10분 정도 쉬었다가 이걸 반복해서 하루 종일 하시면 되고요. 요 얼음찜질을 이틀 하고 난 뒤에도 부종이 남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따뜻한 찜질로 바꾸시면 되는데, 따뜻한 찜질 역시 약국에서 핫팩 같은 걸 사셔가지고 그것도 10분에서 15분 정도 대시고 5분에서 10분 정도 쉬시고 붓기가 빠질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이제 실수하신 게 있는데, 입 주위에 상처가 생기시거나 이제 이가 다치시면은 양치를 해도 되는지 몰랐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꼭 양치는 하셔야 되고, 양치를 하실 때는 부드러운 칫솔로 양치를 하시면 되고, 저희가 처방해 드리는 헥사뮤딘이라는 가글 용액이 있어요. 그것도 이제 하루에 3번 이상 사용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이제 식사 시의 주의사항인데, 식사 시에는 너무 자극적이거나 짜고 맵고 그런 음식들은 피해 주시는 게 좋고, 제일 중요한 거는 입 안을 꼬맸을 때 빨대를 빤다거나 그런 이제 입안에 압력을 생성하는 그런 행위들 자체가 실이 풀리거나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빨대는 절대로 사용 안 하시는 게 좋아요. 뭐 노래를 부른다거나 담배를 핀다거나 이런 것도 안 하시는 게 좋죠. 그렇죠? 네. 일곱 번째는 이제 약물 복용에 대한 이제 내용인데요. 저희가 이제 약을 처방해 드리는 건데, 외상 후에는 반드시 3일간은 약을 꼭 복용하셔야 되고, 약을 저희가 처방해 드린 거를 다 드셨는데도 아프시다고 하신 분들 계세요. 그런 경우에는 약국에서 타이레놀 같은 진통제를 추가로 더 드셔도 되니까 그렇게 약을 드시면 되고, 이제 소아 환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약 같은 걸로 약이 처방이 나가는데, 그때 이제 빨대를 쓰시면 안 되고 주사기로 이제 하시던가 숟가락으로 그렇게 약을 드시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모든 병이 똑같겠지만 음주랑 흡연은 안 하시는 게 좋아요. 한 일주일 정도는 무조건 피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살이 붙기 전까지는 최소 일주일은 해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입안은 뭐 한 2주 이상 담배, 음주
안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꼬매고 나서부터는 낫는 과정 중에 꼬맨 부위가 딱딱하게 느껴지실 거예요. 딱딱함이 풀리는데 몇 개월, 길게는 한 1년까지도 가는데 이거 정상적인 반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근데 이 부분이 계속 남아있어서 불편하면은 딱딱함을 줄이는 주사도 있으니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10번째, 꼬맨 부분에 흉터가 생기는지 유무는 꼬매고 나서 바로 알기는 어렵고 흉터가 안정되고 나서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보통 뭐 3개월에서 6개월 이상 지나면 이게 그 흉터가 생길지 알 수 있기 때문에, 흉터가 생기면 그 동안은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제 병원에 오셔서 흉터 생기는지 유무 이런 것만 보시면 되고, 흉터를 줄이는 스테로이드 주사가 있다거나 뭐 레이저 치료 등등이 있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아 환자 관련해서 주의사항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일단 뭐 예를 들면 입술 주변에 마취를 하게 되면은 멍하면 여기 느낌이 이상해요. 그러면 소아 같은 경우는 마취한 부분을 자꾸 깨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봉합을 다 하고 나서 집을 가시더라도 소아 환자가 입술을 안 깨물게 잘 지켜봐 주시는 게 좋아요. 보통 마취가 깨는데 3-4시간 이상 걸리기 때문에 깨물지 않게 잘 봐주시면 좋고, 그 다음에 애들 같은 경우는 불편하니까 뭐그 꼬맨 부분을 이런 식으로 빤다거나 하면 또 봉합 부위가 터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못하게 해주시면 좋아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뭐 4살 이하의 어린이들은 이제 협조도가 떨어져서 말을 잘 안 듣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수면 마취 같은 걸 하거든요. 시술이 끝나고 나서도 뭐 어지럽거나 메스껍거나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꼬맨 후에 집에 가실 때 걷게 하면 가다가 넘어지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안고 애를 집으로 가시는 게 더 좋고, 4시간 동안은 뭐 격한 행동이나 뭐 걸어다니지 못하게 하는 게 좋아요. 이상입니다.